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구쌤입니다. 지금까지 문학 개념 공부한 것들 기억나나요? 맨 처음 운율부터 반어, 풍자까지. 오늘은 역설을 살펴볼 텐데요. 반어와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설의 개념과 예시를 본 후 반어와 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역설의 효과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설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명언 하나 볼 텐데요. 무려 2500년 전에 노자라는 사람은 벌써 역설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진실한 말은 항상 모순되게 들리겠지만 다른 식으로는 진실을 전달할 수 없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진실은 찾기도 어렵지만 전달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역설의 핵심 요소 2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그렇죠. 모순과 진실입니다. 역설이란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한자로는 창모자에 방패 순자거든요. 창과 방패 이야기 아시죠? 옛날에 어느 무기상인이 창을 팔면서는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팔고, 방패를 팔면서는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하면서 팔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죠. 그럼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요? 그랬더니 하하하하하하 하면서 답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무슨 의미 같아요? 네, 모순이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안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창과 그런 방패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 되어야 하는데 둘 다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모순이라고 해요. 정리해보면 역설은 겉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삶의 진실, 깊은 뜻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그럼 다음 노래 가사 중에 말이 안 되는, 즉 모순적인 부분을 찾아볼까요? 난 아직 열애줘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줘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잘 찾았나요? 먼저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말이 되나요? 헤어지면 헤어진 거고 사귀면 사귀는 거지. 말이 돼요? 이별했는데 아직도 열애 중이래요. 이것도 모순이죠? 연애 혼자 하나요? 두 사람 모두 좋아해야 연애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매일 이별하고 있다는 표현도 어떤 친구가 모순 아니냐고 물어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다시 사귀고 또 이별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별하면 이별한 거지 또 이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의 이별은 2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이별하는 거죠. 야, 헤어져! 하고 이제 그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칼로 무 자르듯이 잘리나요? 오늘부터 안 사랑해야지 하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2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단계. 정리하는 단계죠. 정말 사랑했다면 아마 꽤나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개발한 게 바로 장례식이에요. 지금은 며칠이죠? 3일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3년상을 지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우리 조상들은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3년 정도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너무 바쁘고 하니까 3일로 억지로 줄인 건데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방문 열고 영감 밥 먹어. 또 다음날 영감 밥 먹어. 맞다. 이걸 한 달을 하셨어요.
인간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면 자꾸 지워버려요. 그걸 간직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무의식 차원에 묶어두는 거죠. 트라우마가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다 죽었어요. 부모, 형제, 사고로 다 죽었어. 그걸 어린 꼬마아이가 다 봤어. 그 아이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 아이한테 물어보면 기억 못할걸요? 무의식에 다 눌러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억눌려 있지 않고 삐죽삐죽 튀어나오는데 꿈에서 나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트라우마로 갑자기 한쪽이 마비가 된다거나 눈이 먼다거나 그런 식으로 오거든요. 아무튼 인간은 2번 이별해야 하는데 2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다는 말은 첫 번째 물리적 이별은 했는데 2번째 마음에서의 이별은 아직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인간의 마음 구조에 대한 어떤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음 예시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사랑인데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더 작아지죠? 근데 더 커진대요. 무슨 뜻일까요? 영환아, 아랫집 가서 밥 한 공기 얻어와. 이것 좀 갖다 주고. 네. 정아이 왔나? 아,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아이고야. 야, 너 살아나 했나? 아, 엄마가 그리고 밥 한 공기만 달라고. 아, 뭐야? 내가 아버지 오늘 늦게 들어온다 하더만 일찍 들어오시는갑네. 자, 됐다. 아, 자, 있어봐라 정아나. 아줌마가 깍두기 좀 줄게. 엄마 갖다 드리라. 이거 아줌마가 주셨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잠깐만.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아줌마, 엄마 카레 좀 드시래요. 꿈에 날아러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별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 아줌마 이것 좀 드시래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먹자.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웃 간의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서로 돈독해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죠? 사랑이라는 놈은 정말 이상해요. 보통 우리는 뭔가를 더 얻어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갖고 싶었던 게임기, 차를 사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행복하죠. 근데요, 다른 행복도 있어요. 내 걸 나눠줄 때 느끼는 행복이요. 아무리 식탐이 많은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나눠줘요. 내 걸 나눠주니까 나는 더 배고파지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더 배불러요.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또 행복해져요. 이상하죠? 추운 날 덜덜 떨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패딩을 벗어주면 나는 어떻게 되죠? 상식적으로 더 추워지고 체온이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더 따뜻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 걸 나눠주고 나는 더 가난해지는데 이상하게 더 행복해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거고 예쁜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내 걸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제 문학에서 역설의 예시를 좀 살펴볼까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죠.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노래 가사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벤이라는 가수가 있기 100년 전에 이미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멋지게 표현했던 거예요.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근데 우리는 무슨 뜻인지 이제 다 알죠? 좋아요. 다음은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에 나오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사랑을 하면 하는 거고 이별을 하면 하는 거지 사랑을 위해 이별을 해야 한다? 모순이죠? 근데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을까요?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견우와 직녀 이야기 다들 아시려나? 이 둘은 7월 칠성날 하루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럼 364일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이별해야 되죠. 그래서 이별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여러 번의 이별의 아픔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사귀고 있을 땐 모른다. 헤어져 봐야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했구나 하고 알 수 있다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다양하게 또 타당하게 해석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이별을 이별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서 우리들의 사랑에는 이별은 없다는 식으로 푼 친구도 있었는데 이것도 꽤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좋아요. 다음은 유치환의 깃발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이 땅에 박혀 펄럭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아우성 자체가 큰 소리를 담고 있는데 소리가 없다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표현은 저 멀리 가고자 하는 이상향에 닿지 못하고 계속 펄럭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반어와 역설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별하고 상실감에 누워만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헤어지면 이렇게 며칠 정도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계셔야 돼요. 이 정도 돼야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헤어지고 바로 다음날 오히려 입맛이 싹 돌죠? 밥만 잘 먹죠?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두 친구가 논리로 옵니다. 어떤 친구가 반어를 썼고 어떤 친구가 역설을 썼는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친구는 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푹 잘 수 있어서 좋겠네. 부럽다 야. 이렇게 놀리고요. 두 번째 친구는 상태 보고 놀리기는 좀 미안했는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떤 게 반어고 어떤 게 역설이죠? 그렇죠. 첫 번째 친구가 반어, 두 번째 친구가 역설이죠. 역설과 반어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말 자체에 모순이 있으면 무조건 역설이에요. 반어는 말은 돼요. 푹 잘 수 있어서 좋겠네. 말 되잖아요. 그냥 반대로만 말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죽으면 죽은 거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순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이해는 돼요.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숨은 쉬고는 있는데 거의 시체처럼 누워만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두 개가 헷갈릴 때는 모순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역설의 효과 3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설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반어는 딱 들으면 어때요? 바로 알죠? 얘가 나 비아냥거리는 거 금방 눈치채요. 근데 역설은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뭔 소리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면서 거기에 담긴 깊은 뜻, 어떤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는 강조입니다. 역설은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한번 이해가 되면 잘 안 잊어버려요.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과 또 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멋진 표현들 잊어버리겠어요? 물론 까먹긴 하겠지만 수학 공식 같은 것들보다는 훨씬 오래 갈걸요? 마지막은 참신함을 준다는 겁니다. 역설은 일반적인 생각, 즉 통념을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참신한 느낌을 줘요. 앞에 노자의 말처럼 삶의 진실은 늘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역설은 늘 신선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또 개성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역설을 잘 쓰면 아주 개성 있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데요. 조선 후기 최고의 문장가라고 불리는 연암 박지원이 즐겨 쓰는 게 또 이 역설이거든요. 여러분도 글 쓸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수업 끝!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